안녕하세요. 세니어스 클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은 80살 김 할머니의 지혜처럼 따뜻하고 실천하기 쉬운 건강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한 편의 경험담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건강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지키고 싶은 모든 남성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어느 한국 시골 마을, 머리가 보름달처럼 하얗게 센 마음의 한의사 김 할머니는 60을 훌쩍 넘긴 박씨 아저씨의 건강 고민을 조용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에 김 할머니는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죠. 나이가 들며 몸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회복은 식단에서 시작된답니다. 김 할머니는 여전히 용의 비밀약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조리법을 아침마다 공복에 천천히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 조리법은 바로 생강, 마늘, 레몬, 꿀, 그리고 카이엔 고추를 따뜻한 물에 섞은 음료입니다. 그리고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인용해 이렇게 덧붙입니다. 생강과 마늘은 말초 혈관으로 가는 혈류를 약 14%까지 높여주고요. 카이엔 고추는 손발끝의 천을 따뜻하게 해줘요. 김 할머니는 또한 한국 가정식 밥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짙은 녹색 채소, 고등어구이, 호두 같은 식품을 추천합니다. 이 식품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혈관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식단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며 김 할머니는 박 씨에게 조심스레 권유합니다. 마음도 열어야 해요. 아내분도 지금 마음이 멀어졌다는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럴수록 먼저 말을 꺼내세요. 솔직한 대화는 파란 약보다 훨씬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또 김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처방약은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부작용의 위험도 커요. 반면 자연적인 방법은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하면 더 오래가고 안전해요. 다만 지병이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어서 김 할머니는 실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62살 이씨 아저씨는 한때 발기부전약에 의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5,000걸음을 걷고 336 호흡법을 실천하며 생강마늘 음료를 꾸준히 마신 덕에 혈압도 내려가고 자신감도 되찾았답니다. 이제는 아내가 먼저 손을 잡아준다네요. 마지막으로 김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몸은 아주 작은 실천 하나에도 고마워한답니다. 오늘 저녁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박 씨처럼 종이에 3가지 간단한 실천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족 주치의에게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화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김 할머니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봄바람처럼 잔잔한 목소리로 박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몸 안쪽부터 잘 돌보면 생기와 자존심은 다시 돌아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냥 꾸준하고 진심이면 됩니다.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단순한 전설쯤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한 연구를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강과 마늘은 어느 집 부엌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중년 남성의 생리적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여줘요. 그리고 한국 요리에도 자주 쓰이는 카엔 고추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지의 혈류를 촉진시켜주며 몸이 무겁고 느릴 때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김 할머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흥미로운 발견을 강조합니다. 건강한 발기 기능에 매우 중요한 산화질소라는 물질은 비트뿌리나 수박, 마늘 같은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겐 낯설지 않은 식재료들이죠. 그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매일 올바르게 식사하는 건 느리지만 지속적인 치유법이에요.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서양약처럼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고요. 하지만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시다면 생강이나 고추처럼 활성 성분이 강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기 전엔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이후 김 할머니는 마당 앞 작은 자갈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그 길을 천천히 걸으며 깊게 숨 쉬고 새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 씨에게 제안합니다. 아침마다 간단한 동작으로 시작해보세요. 팔 뻗기, 어깨 돌리기, 혹은 어르신용 요가 동작 몇 가지라도 좋답니다.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 이보다 중요한 건 내 몸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따뜻한 눈빛으로 박 씨를 바라보며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연결감이에요. 그녀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조심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속마음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배우자에게조차. 체력 이야기뿐만 아니라 감정도 함께 나누세요. 혹시 아내분도 걱정하고 계시고 외로우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당신, 괜찮아요?
라는 한마디가 어떤 전문적인 조언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그 순간 박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 하나가 사라진 듯한 표정이었죠. 눈빛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늘진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김 할머니는 사랑이 가득 담긴 눈길로 그를 천천히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찻잔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살며시 지나가고 그녀의 기억 속에 남편 유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남편을 떠나보낸 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그녀는 어떤 설명보다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손길이 필요했음을 회상합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할머니는 속삭입니다. 결국 사랑은 나이 들어가는 삶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약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박 씨는 다시 김 할머니의 작은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엔 은빛 머리를 가진 유 여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부드럽지만 살짝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마당을 지나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지난번 이야기 들었어요. 오늘은 저도 함께 오고 싶었어요. 둘이서 건강뿐 아니라 마음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요. 오래된 나무문이 살며시 열리고 익숙한 허브 향이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작은 나무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 두 잔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오셔서 정말 기뻐요. 건강은 어느 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함께 지켜가는 여정이니까요. 세 사람이 함께 앉자 김 할머니는 담담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진심으로 시간을 내는 걸 잊을 때가 있어요. 바쁜 일상, 나이 익숙함이 사랑을 바르게 만들기도 하죠.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존재감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손을 맞잡고 있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실어 덧붙였습니다. 대단한 걸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고 소박한 식사를 같이 만들고 작은 텃밭에 고수 한 줌, 꽃 몇 송이를 심어보세요. 그 식물들이 자라나는 걸 매일 보다 보면 두 분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다시 피어날 거예요. 박 씨와 유 여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딘가 머릿속엔 작고 평화로운 정원이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웃음소리, 손을 꼭 잡은 오후의 햇살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할머니는 살짝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아주 작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손을 꼭 잡아주는 것, 부드러운 말 한마디. 우린 이제 나이도 많은데 무슨 로맨스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따뜻함과 공감이 필요하답니다. 그 순간 그 방 안의 공기는 대화가 아닌 치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삶의 경험이 깊은 이들의 눈에 비친 사랑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순간들 속에서 서로를 향한 다정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자 함께 나이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김 할머니는 고개를 조용히 끄덕이고 따뜻하고 깊은 눈빛으로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생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고 피곤하고 실망스럽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담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극복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 여사는 그만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김 할머니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마치 마음속 깊은 감사를 전하듯 말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말씀 덕분에 저희 앞길이 더 이상 막막하지 않게 느껴져요. 이제부터는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할게요. 김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손을 살며시 감싸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인생이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한 그릇 죽, 안부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하나. 바로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지켜주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계속 걸어가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사랑이란 건 진심일 때 몸도 마음도 치유해주는 최고의 약이니까요. 그날 오후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마당을 나서는 박 씨와 유 여사는 손을 꼭 잡은 채 마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처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많은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다시 살아났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느린 발걸음 속에서 그들은 알았습니다. 지금 막 새롭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 어린 이해가 담긴 사랑. 단순히 사는 삶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황혼 속에서 이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 없이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50살, 60살이 넘은 부부들이 다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대신 소박한 손길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어쩌면 그런 분들 중 한 분일지 모릅니다. 건강하고 평화롭고 서로에게 더 가까운 삶을 바라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바로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조용한 시간 속의 손잡기. 때로는 가장 강력한 치유는 약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러니 완벽한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뭔가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다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소박한 한 끼, 해질녘 느긋하게 걷는 산책, 혹은 따뜻한 차 한 잔 앞에서 조용히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시간.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익숙하고 무뎌진 일상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 시니어 삶의 지혜 클럽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부담 없는 이야기, 삶에 닿는 조언을 함께 나누며 말이죠. 가르치려 들지 않고 큰 소리 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 들수록 삶은 더 풍요로울 수 있다는 걸요. 하루하루의 작고 소중한 순간들을 잘 돌보기만 한다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닿았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저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건강과 행복을 지켜가는 이 여정은 혼자 걷기엔 너무 외로운 길이니까요.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남길 수 있지만 매일 사랑하고 아끼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랑일수록 오래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랑이야말로 인생 후반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일지 모릅니다.